여러분 더위 잘 지냈습니까? 네. 그래 살아남아서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에 있는데 이렇게 더운 건 처음이 처음. 몸소리 나는 더위. 그래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참 반갑다 생각. 오늘 제가 다른 데도 많은 또 설명당 홍보차 이렇게 통일해 가는 다닙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교사를 했거든. 구미 국민학교 교사. 박정희 대통령 모교. 이제 교사를 하다가 이제 다시 직업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이제 각 부처에 다니고 하다 마지막에는 이제 선출직으로 구미시장 3분, 경상북도지사 3분 어떻게 당선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운이 참 좋아. 굉장히 운이 좋아요. 그 주변에서 이 하는 거 보면 나하고 붙으면 굉장히 재수 없다 그래요. 전부 떨어지니까.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6분 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박수 나올 줄 알았지만은 아주 박수를 절절하게 잘 치네. 그래서 좀 기록적인 사람, 잘 만나기 힘든 사람인데 평통에 이렇게 또 수석을 하니까 여러분들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야전에서 한 24반세기를 보냈습니다. 바닥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잡초처럼 밟히면 밟히고 또 봄비가 오면 또 새싹이 듯이 그런 생활을 젊은 날부터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드는 대로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병통에 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우리의 소문은 통일, 우리 꿈에도 소문은 통일 불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80이 됐는데도 그 노래 아직 부르고 있으니 또 분단도 어려웠고 모든 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또 나라는 나라대로 보름이 커져서 또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분단의 아픔이 남다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호국의 전당이라 할 만큼 이런 뭐 사업도 많이 하고 또 역사적인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해서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또 계층별로 다양하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이런 기념 사업회가 있다는 것이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좋은 계기가 될 걸 바라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전쟁 폐허를 딛고 오라를 썼는데 해방, 분단, 전쟁과 폐허, 지독한 가난, 새마을, 근대화 이런 역사의 흐름을 갖고 오늘 이렇게 와 있습니다.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900분의 외침이 있었는데도 실질적으로 다운 전쟁 한 90회 됩니다만은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백성이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백성이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킨 나라가 뭐 타이든 자이든 간에 우리의 이사회 관계없이 분단이 되어서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1959년대를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기 전인데 집권하기 전인데 소득을 보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우리는 81달러, 북한이 137달러.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화학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일본이 이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이제 74년도에 와서 이제 밸런스 같이 됩니다. 한 500불.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우리가 북한보다 조금 잘 사는 그런 시절에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자를 만나서 이 상황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됐다. 1955년도 제가 적은 자료는 웅크라에서 원조 기관인데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기대하는 건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키우는 것 같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원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36,000불 시대에 하는 통계 얼마 전에 통계에 나타나 있고 문제는 제호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서독, 광부,
간호원 가서 그 인적 자원으로 봉급 담보를 해서 자원을 받고 또 베트남 올란 파병 파병도 그걸 참 반대가 심했는데 미국이 일개 사단이 철수한다니까. 그리고 부득이 박 대통령께서 그런 결단을 냈고 또 한일 국교 정상화 자금으로 이제 포항 제철 정부 고속도로 이때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은 그때 전부 반대했습니다 야당에서. 근데 그 정업이 고향인 그 나용균 부의장으로 이어르니 그 이제 자제분들 제가 뭐 병통에 지금 두 막내 아들이 지금 병통 운영위원인데 이분이 유일하게 찬성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농촌이 영원히 농촌으로 날아가서 떨어진다.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반대를 했던 역사의 기록을 보고 그 자제분들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고속도로 만들 때도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고속도로에 정치인들 들어놓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말이지 농촌에도 없고 어디 가난한 사람 뭘 돕는데 급하지 지금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고 말이야. 차도 없는데 이렇게 거리에 그냥 고속도로만 들어놓습니다. 그때마다 말이지 참 대단한 그 지도력을 하고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건 대단해요. 그래 제가 그 구미 시장 할 때인가 하면 뭐 정치인이 와서 뭐 특강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뭐로 오셨습니까? 어디로 왔습니까? 고속도로로 왔다 이야. 맨날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묻고 말았습니다. 그건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보니 왜 묻는지. 그 통일배가 우리가 배고프면서 해방되는 것도 요즘 학생들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태어나니까 어느 날 잘 사는 나라라. 아무런 설명이도 안 됩니다. 차원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아빠가 어떻게 해서 고생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보지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참 그런 재난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리핀에 그 마닐라 있는 대학에 아테노 대학에 제가 교환 교수를 한 2년 가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 때문에 제가 미스터 새마을입니다. 명칭이. 특허청에 미스터 새마을로 등록되어 있어요. 두드리 보면. 그래서 그 새마을 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쌀 작업, 쌀을 IRA 그래서 하는데 국제미장연구소 그때 참 대단한 것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서울대 허문회 교수가 거기 파견돼 있었어요.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인데 거기서 필리핀은 덥고 하니까 한 3부작을 합니다. 3부작을. 또 나락도 요래는 나락 이상만 요래 떨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쌀을 거기서 연구를 해가지고 통일보, 일터로 통일보 왔는데 막 엄청스럽게 이제 막 생산이 되는 참 그런 결정도 있었다. 지금 소득을 보니까 북한에 우리가 지금 30배의 소득 격차 나는데 북한이 지금 11,180달러, 우리가 36,194달러, 일본이 35,793달러.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앞섰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뭐 워낙 나라가 부자니까 기술이라든지 그 자본이라는 건 엄청난 세계적인 세계라. 그래서 선진국이긴 하지만은 지금 소득으로는 못해요. 그런 일본하고 우리의 관계가 정립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조건 일본을 우리가 컴포레서 열등시기 때문에 또 어떤 받아는 한없는 서름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북한이 하루에 4,300원가 사는 거예요. 전부 그냥 단순 산술적으로 나누니까.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체제 경쟁은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독일이 통일될 때 그때 공산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경쟁 끝이 났다. 종언을 선언한 거예요.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꾸 주장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여러분 알다시피 미사일 개발 또
두 개 국가론, 또 같은 민족 부정, 내부 통제가 지금 굉장히 강화되는 것 같아요. 전에 좀 많이, 지금 4만 한 5천 분과 4천 몇 분인데, 자유를 찾아 넘어온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는 것도. 그래서, 그 당시도 보니까, 슈나이더 독일 총리실에 있는 정무차관이 5월 달에 지난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때 와서도 독일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동독에서 계속 무슨 어떻게 하고 막 통일이 안 되도록 했는데도 서동은 기본법에서 확실히 정해놓고 자유, 프리덤, 자유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독일의 주민들이 그렇게 우려하고 해도 언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 희망을 놓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관된 문칙.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정한 보면은 우리 헌법이 이제 걸려요. 헌법을 부정하고 뭐 고치자. 또 일부 세력들에서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의 그 두 국가론 멀쩡하다 이제 그러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통일을 주장했고 평화통일로 방법론 사용이 있긴 합니다만은 13분의 대통령께서 전부 다 똑같이 남북이 통일되어 주장했는데 또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필요 없다. 분단된 대로 그냥 살자. 그게 안 되면 헌법을 고치서라도. 참 이런 망언을 합니다. 망언. 이것은 이런 뭐 탈북자를 뭐에 대해 삼는 그런 참을 넘어서 700만 동포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행보에 큰 길을 막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생각과 판단이 어쩌면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키는 아주 중대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이걸 규탄받아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요, 홍보가. 국민을 보고 얘기돼요. 그래서 이런 헌법이 위반, 제일 문제는 헌법이 왜 위반되느냐 하면은 3조에 보면 영토조항이 나와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거기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영토. 나라의 기본이 영토가 있어야 되거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지금 북한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변해 있는지는 내부적인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와장창 뭔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때 한국이 두 개국만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포고 우리나라 땅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하여튼 어떻게 된지 국론 분열의 새로운 계기를 제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통일은 분명히 미래입니다, 미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 아까도 말씀드린 미 스탠포드 대학의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가 The End of History, 역사의 종말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면 끝났다. 체제 개혁은 공산 전체주의와 자본주의 끝이 났다고 선언을 그때부터 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찬양하고 이런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풍선이 날라오고 합니다만은 또 뭐 핵을 준비도 하고 합니다만은 1993년에 북한이 NPT를 탈퇴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하는 걸 탈퇴했는데 30년을 지금 핵을 만든 겁니다. 31년째.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남쪽에서는 계속 지원하고 왜 평화로운 그런 대화의 협상 이걸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돈이 인민한테는 주민한테 하나도 안 가고 전부 무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핵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이에요. 근데 핵을 보면은 지금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5천 개가 넘습니다, 지금. 또 중국이 한 500개 되고, 북한이 한 50개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뭐, 어떻든, 이런 핵의 공포 속에서 있는데도, 머리에 이고 있는 건데, 핵을 지금. 있는데도, 국민들이, 외국에서는 뭐 전쟁이 안 나나, 뭐 안 터지나, 이렇게 자꾸 묻습니다만은,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도 싸울 건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참 대단한 나라고 대단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또 왕이 또 그래요. 왕. 저희 조선만은 1917년도에 레닌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볼셰비키 혁명이 1917년도 2월, 10월, 1월, 4월까지 일어났는데 다른 것도 전부 뭐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로마노프 왕조를 없애는 거기 니콜라이 2세를 죽이는 거예요. 짜르를 황제를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거기 주 목표였어요. 그 이듬해 7월달에 총살을 시켰습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요. 김정은 세습제로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북한의 인권 유린 고통받는 인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고 북한의 정치 체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저는 참 병동 수석 부의장으로서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또 체제 경쟁에도 하면 끝이 났어. 소고기로. 왜? 그 지금 소고기로 나오니까 30배는 넘는 다른 부분은 더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위장해서 그대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국민들이 그걸로 막 가는 거죠. 또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만이라도 이론적으로 좀 무장이 돼야 돼요. 무장이 돼요. 그래서 프리덤, 자유, 또 칼막스, 막시즘 이 체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접근이 되고 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정리정돈을 좀 하셔야 되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 언론을 많이 봐서 알겠습니다만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한참 잘한 거예요. 저는 그걸 봅니다. 한미 양 당사자 관계 외교를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 관계 그래서 한미일 연대를 같이 하는 그 벨트를 우선 핵에 대해서 핵에 대해서 그런 연대를 강화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지금 SSBN이라고 거기에 핵 전략 잠수함이 우리 동해 바다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쏠 수 있는 양이 우리 정확지는 않지만 한 20개 정도가 그대로 핵을 발사할 수 있대요. 20개에서 24개 합니다. 일본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TNT가 거기에 1600배 화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 전쟁이 역사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북한은 중국 또 러시아 이래 당연히 들키고 우리는 미국, 일본 이렇게 연대가 된다. 우방하고 유엔하고 같이 되겠지만은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감히 그 핵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우선 그런 방어벨트, 공격벨트가 아니라 방어벨트 형성이 되어 있다는 엄청난 그런 위력들입니다. 한일 관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일본 하면 그 정도 열이 나는 거 전부 다. 이민족 통치사에 36년간 이렇게 잔혹한 정치를 한 적은 없어요. 창씨 개명으로 완전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그건 우리가 힘이 없어 식민지에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현실을 볼 때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12년 만에 봉헌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시다가 12번 왔다. 샤틀웨이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생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가치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균형자 전략을 하자. 균형자. 밸런스를 취해서 하자. 균형자 전략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편이랑 한편은 완전히 갈라서 붙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균형자로 해서 요도 하고 저도 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 편성 외교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갈브레스의 어떤 불확실성 시대다. 이 사람이 주장한 지 오래됐어요. 책이 나온 지도. 그런데 지금도 그래. 이런 시대는 어떠냐 하면은 원칙과 기본이 없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고 또
야전 사령관으로 4반 세기를 현장에서 보내면서 힘들고 할 때는 무조건 원칙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뭐냐? 헌법을 따라가야 돼요, 헌법을. 기본은 헌법이죠, 헌법. 헌법에 통일을 지향해야 되고, 거기에 기본 영토에 또 주민을,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역사적인 또 세계적인 책임이 있다. 특히 인권에 관해서. 특히 해외에서는 경찰에 유엔하고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에서 암만 것을 정해도 북한이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통일부에서도 그 조사하니 6천 한 300명 탈북 국내원 분들 조사를 했는 게 나와요. 참 이제 장마당에 여러분 들어봤죠, 장마당. 지금 식량도 장마당에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특히 또 돈 노릇도 하고 이자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시장 경제가 들어갑니다, 물이.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 인터넷은 절단을 냈습니다만 다른 수단으로서 유튜브는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볼 때 참 이제는 북한의 큰 내부적인 변화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도 이제 단순한 군사 동맹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된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을 이렇게 봐도 오늘의 한미일 양국 삼국 관계가 공조화된 것은 참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한미 관계가 이제 공동성명이 되면서 제대로 이제 판이 좀 커지고 다시 이제 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왜? 미국이 강력한 연대가 되면서 이제 글로벌 중추국가로 세계적인 나라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북한 인권에 관해서 캄캄한 터널 속에 있다. 이제 북한 참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법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서울 말씀을 절단 나쁩니다. 붙들려. 여러분들 전부 다 붙들려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여보 뭐 자기야 이러고 뭐 그대로 가는 거야. 이유 없어. 그래서 그 미 영화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게이트 윈슬렛이 두 분이 주연하는데 거기에 배에 해가지고 여러분 마지막 보셨죠? 영화 타이타닉 보시는 건 모르겠다. 전부 아무도 안 봤나 그러면. 그래 그 보셨죠? 그래 그 사랑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 난리가 난 거예요 북한에서 이 영화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로 보니 그런 내용들이 오직 김정은 그 3대 세습대 왕조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죽을 수 있지 부모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는 가면 사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야. 젊은이들이 난리 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 비상이 걸렸다 그래요. 어떻게 해도 스며들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마당 북한에는 뭐가 있나? 장마당과 노동당이 있다는 겁니다. 노동당, 장마당 두 개의 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런 시장 경제의 물이 스며들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공도 마찬가지고 중공도 덩송평 시절에 미국 갔다 와서 덩송평 시절에 거기에 흑모 백면론을 미국 갔다 오면서 주장된 겁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또 월남도 돌모이 정책이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 이건 사상하고 다른 얘기야. 그런데 북한은 닫아버렸어. 굳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풍선문 날라보내니까 지금 어떡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그런 거 하니까 또 우리가 일부 단체들이 또 쌀을 보내고 한 것도 있어요. 박스에다 해가지고 $1, $1 넣고 해가지고 또 해반을 보냈는데 그런 것도 협상을 하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함부로 할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다르고 80년의 세월을 갖다가 단절이 돼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 결혼해서 오잖아요. 한국인들 결혼하면. 암만 한국말을 잘해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서 뭐 DNA는 같은 부분이 많겠지만은 80년이 단절이 돼부터 어릴 때부터 우선 뭐 언어부터 행동부터 사고부터 또 IT 이런 부분까지만 그래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정말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래 그분들을 우리가 지킬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된다. 새마을 운동하는 게 뭐 거창하게 당장에 날아가면 디비전 게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부터 마을 안길부터 부엌부터 이렇게 작은 것부터 바꿔요. 그 스토리를 모아한 것이 새마을의 성공입니다. 우리 탈북자도 마찬가지로 당장에 이분들을 우리가 뭐 정부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돈보다는 사랑을 이라는 거예요. 결론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돈도 중요하대.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보다는 사랑을. 자,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근데 왜 박수를 안 쳐?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하고 이 자유 아닙니까 자유? 또 뭐 자유라고 뭐 함부로 뭐 누구처럼 돌아다니기로 하면 안 되고. 에리 프롬은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독일의 심리학자인데 깊은 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뭐 탈북도 붙고 사랑한다고 뽀뽀하고 이것이 아니고 깊은 관심.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아파하는가 또 그분이 어려워하는 분은 뭔가 하도 지난 때는 말이에요. 탈북자 뭐 북송시키사는 거 이 사람들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스럽게 제가 믿으라고 몇 번 얘기해요. 정부를 믿어라. 이제는 아니다. 일본도 가니까 저 한일 관계 하니까 거기 사람 정말로 하나 안 하나 이러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이루어지고 나서 오사카부터 제가 한 열흘 일본을 다녀서 나고야 동경부 다녀서 제가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교민들도 만나고 일본에 뭐 정치인들 기업인들 만나서 하는데 정말 이거 계속 되는 거냐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첨단 시대입니다. 첨단 IT 시대 AI 시대 이런데 메타버스 시대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알면서도 점잖하게 있어요.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의 철학자인데 그야말로 악어 성인은 선한 사람들이 침묵이라고 했어요. 침묵.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공범이라고 공동 정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는 주장하고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리면 틀렸다. 잘하면 잘한다. 이것은 거짓이다. 왜곡된 거다. 조작된 거다. 이런 것들을 갖다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 토론하면 당당히 토론하는 거예요. 그 전부 가만히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만큼 또 여러분이 걱정하는 만큼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 특별 주민, 이탈 주민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멘토를 1000명을 우선 우리가 만들었어요. 평통에서. 그 교육을 시켰어요. 멘토와 멘티 1000명을 집중 전문가들 교육을 시켜서 한 700쌍을 지금 만들었어요. 멘토로, 멘티. 그것도 멘티가 또 멘토가 되고 그건 지역별로 전부 확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타이밍을 놓쳐서 학교를 못 갔다. 그럼 사이비 대학이라도 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아파서 어디 병원에 안 돼. 그럼 병원에 좀 협약을 해서 각 지역에 해서 또 평통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거기 좀 진료를 무료 진료 좀 해주면 좋겠느냐. 또 장학금 뭐 힘든데 그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평통역 이렇게 잠바 입고 나와서 고맙습니다. 이제 평통은 뭐 배지를 달고 다니고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다 발령을 내놨는데 그걸 또 그냥 표시도 안 나오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어제 서울에 한 많은 분들 수천 명을 모시고 제가 특감을 했습니다. 하는데도 제가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전부 알고 있어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욕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나오라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뭐 다 빠졌고. 이 나라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마차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차가 이 가는데 말이 두 필이 막 끌고 가야 이게 뭐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갈 건데 이놈이 반대로 해보면은 마차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총무 앞에는 말이지, 뭐 진보 보수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게? 여야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따발총으로 갈리는데, 그거 무슨 의미겠어? 나는 진보고, 나는 보수고, 뭐, 나는 뭐, 직업이 뭐 국회의원,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발발은 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분위기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지혜롭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켜주셔야 돼요. 자, 우리 세대는 그냥 간다 하도록 다음 세대가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통일에 대한 그런 청년들이 좀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주장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고, 야심을 갖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있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제 말에? 우리 이번에 8.15 통일 독도린도 보면 말이죠. 뭐 독도린을 하는 영어로 하겠어. 8.15 선언이에요. 그래서 3.1절이 되고 8.15 광복 행사가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수반으로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로 완전한 광복을 실현해야 한다며 8.15 통일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3년 전에 했던 그런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30년이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는 그 MP들 탈퇴하고 1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핵도 인권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았어요. 그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고착화되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지금이 통일 방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선언이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정부가 중심됐고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접근 방법이. 북한 정권하고 북한 주민하고 달라야 돼요. 방법이. 그래서 북한 주민은 우리 동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분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각 나라별로 전부 접근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장이 되게 되고 이 통일 전략에서 이제 그 세 가지 비전하고 추진 전략은 국내, 북한, 국제 이 세 가지 나라고 7가지 추진 방안이 나왔는데 이제 만들어가는 통일로 발전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 평통에서 그렇게 저 강의를 하면 했습니다만 337 전략, 비전, 추진 방안 337 초등학교 때 박수 한번 쳐봤죠. 박수 시작. 박수 자다가 먼지 있으면 놀래가지고 쳐다보고 이러면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원하게 해서 8.15 독도린이 뭐고, 하여튼 북한 인권 간의 자유민주주의, 언제든지 북한과 문호가 열려있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정도는 오늘 강의 받고는 알아야지. 그 내용은 크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 우리 통일 대한민국을 가는 길을 여기 정해놓은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남 갈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남쪽끼리 싸우는 거예요, 남쪽끼리. 처음에는 옛날엔 괜찮았어, 저들 어릴 때는. 괜찮은데 지금 중반쯤 와서 이게 뿌리를 내려 고착이 되는. 처음 지역별로 갈라져요, 지역별로. 그 당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종교도 갈라지고, 또 시민활동도 갈라지고, 전부 이런 남녀별로 갈라져요.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는 세대별로 차이가 생기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이게 다 흩어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섬주섬 주어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수습을 해야 된다. 동네 슈퍼부터, 슈퍼 아줌마부터, 만나는 친구부터, 식사하다가도 이제 그만하자. 이제는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잘하면 이거 4만 불로 가지 않습니까, 곧. 또 통일이 되면 그대로 껑충 뛰어갈 수도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데,
참 이게 참 힘듭니다. 그렇게 보고 안보하고 경제는 이꼬르입니다. 동일인 겁니다. 안보가 안 되면 지금 전쟁이 한 번도 안 났습니다. 6.25 전쟁 나고 나서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니 이 나라가 발전한 거예요. 36,000불 시대가 세계 뭐 10몇 위, 몇 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보와 경제는 같은 개념이다. 경제가 되어 안보, 안보가 되어 경제. 그리고 좀 정체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의 칼라가 있었습니다. 마리아 릴케가 19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은 생명의 빛깔이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듯이 이게 사람마다 살아오는 길이 있는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 정도는 좀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요렇게 살기 요렇게 본다 이렇게.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게 해서 그것이 융합이 될 때는 엄청난 힘이 생긴다 이런 생각하고 그런 나라 그런 국민 또 정치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백성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으니 참 이게 거꾸로지 거꾸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유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느끼긴 그렇다 느끼기는.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봐도 백성이 주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것이 이탈된 것이 없어요. 어떤 왕이나 관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조선조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렇게 맥을 이어왔던 5,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이 나라 운명을 결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면 단순한 길이지만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